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위클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주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주제로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육군이 아파치 공격 헬기 36대 보유하고 있는데 36대 추가 도입하죠. 그래서 총 72대의 아파치 공격 헬기를 가지게 되는데 북한 지상군을 초토화시킬 사신입니다. 죽음의 신이죠.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 72대가 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AH-64E V6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 36대를 한국에 판매 승인한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24년 8월 19일 미 국방부 산하 DSCA 국방안보협력국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국무부는 AH-64E 아파치 가디언 헬기와 관련 물자를 대외 군사 판매, 즉 FMS 형태로 대한민국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으며 비용은 최대 약 35억 달러로 추산된다. 국방부 DSCA는 의회에 아파치 판매를 위한 필수 인증 서류를 제출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이 36대 가지고 있는 아파치, 이걸 36대 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아파치는 AH-64E 그냥 아파치 가디언 버전인데 여기에 추가 개량이 더 들어간 V6 버전으로 최신형 버전으로 들여온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일단 미 의회는 35억 달러로 허가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협상이 들어가죠. 우리 한국의 육군의 예산은 2조 9,600억 원. 근데 요즘 환율도 많이 비싸졌고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 또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인해서 무기 가격은 폭증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미국이 제시한 가격은 4조 7천억 원. 둘 사이에 약 1조 7천억 원의 갭이 있는데 이거 이제 협상을 좀 해야 되죠. 옵션을 좀 빼든지 그냥 가격을 좀 깎아달라라고 하든지 이런 협상이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36대를 추가 도입한다. 확정됐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10년 전에 도입한 아파치 가디언과는 좀 다르다. 신규 아파치 사업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일단 V6 버전의 아파치 가디언 36대를 산다. 지난번은 그냥 AH-64E 아파치 가디언 버전이었는데 지금은 V6 버전. 거기다가 엔진은 76대. 그래서 이 헬기 하나에 2개의 엔진이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그러면 엔진이 총 72개가 돼야 되는데 여유 엔진 4개 해서 총 76대의 엔진이 이 옵션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롱보우 레이더죠. AN/APG-78 롱보우 레이더 14대. 1차 사업에서는 6대를 도입했죠. 그런데 이 롱보우 레이더 14대고 그리고 헬파이어 미사일, 개량된 헬파이어 미사일입니다. 헬파이어 2 미사일 456발. 이 개량된 헬파이어 미사일 좀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그리고 사거리가 아주 긴 JGM 미사일 152발. 이렇게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기존 아파치 가디언보다 더 강한데 이 성능 개량한 V6 버전은 어떤 거냐? 일단 가장 확실한 포인트가 바로 이 화력 통제 레이더, 롱보우 레이더가 A사 레이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기계식 레이더였어요. 기계식 레이더였는데도 불구하고 1000개의 표적을 탐지하고 그리고는 그 중에서 128개의 표적을 추적해서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우선순위를 식별해서 16개의 표적에 대해서 동시 공격할 수 있는 게 구형 롱보우 레이더였는데 이건 A사 레이더니까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겠죠. 탐지거리가 구형은 한 8km, 그런데 여기는 20km 이상이라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능력 확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멀티, 즉 무인기를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었고요. 링크 16을 통해서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주변 공격 헬기, 우리로 지금 LAH 경 공격 헬기도 있죠. 그런 것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런 그 실시간 정보 전달 능력도 있고요. 완전히 이 하늘의 지휘소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을 다 갖추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거리가 훨씬 긴 JAGM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스파이크 앤 로스 공대지 미사일 이런 것 장착할 수 있고요. 과거에는 헬파이어 미사일만 했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 2.75인치 그냥 무유도 로켓만 이 19발들이 한 통씩
장착을 했는데 이제는 APKWS 유도 로켓이죠. 또는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유도 로켓인 비궁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지금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무장 부분을 조금 더 보면 우리 한국 해병대가 스파이크 앤 로스 미사일을 서북도서에 배치를 해놨죠. 북한 해안포 진지를 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스파이크 앤 로스 미사일에 대해서 운용 노하우가 있어요. 또 재고도 있고 그걸 아파치에 장착할 수 있는 겁니다. 사거리가 무려 25km. 그러니까 기존의 헬파이어 미사일이 8km인데 헬파이어 미사일보다 최소 3배 더 사거리가 긴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스파이크 앤 로스. 그리고 헬파이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헬파이어도 R1 버전이라고 해서 완전히 그냥 면모일신한 최신형 헬파이어인데 좀 이따가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GM-179A, JAGM 사거리 20km 날아가는 공대지 미사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천검, 우리 한국이 만든 공대지 미사일이죠. 한국판 헬파이어라고 하는 거. 요거 지금 이제 탑재할 수 있도록 협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궁 8km 날아가는 유도 로켓이죠. 요것도 이제 장착할 수 있게끔 협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미국이 비궁 이거 하고 싶겠죠. 너무 성능 좋고 가격이 싸니까. 네, 이렇게 강력하고 정밀한 그런 공대지 무장을 다량 탑재하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장착하고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나 보겠습니다. 일단 서북도서에 지금 코브라 공격 헬기가 그동안은 뭐 서북도서 방어를 했었고 그 이전에는 주한미군이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파치들이 작전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치가 36대밖에 안 되니까 북한에서 휴전선 쪽에서 마구마구 밀고 내려오는데 과연 이 서북도서 쪽에 지원 나가줄 아파치가 있냐 그게 되겠냐라는 건데 이제 72대가 되면 충분히 여력이 되죠. 그 중에서 4대만 서북도서에 할당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2대는 연평도 2대는 백령도 이렇게 4대를 서북도서에 딱 배치하면 뭐 여기는 뭐 헬파이어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비궁만 장착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궁 로켓포드가 19발들입니다. 19발들이를 4개를 장착하게 되죠. 그러면 아파치 한 대당 총 76발의 비궁 유도 로켓을 장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4대면 총 304발의 비궁을 쏠 수 있게 되는데 그냥 뭐 한 발에 북한의 고속정 또는 북한의 공기부양정 한 발에 하나씩 무력화 또는 격침시킬 수 있는 능력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서북도서 이 지역에서 서해 NLL 지역에서 북한의 공격 작전은 대규모 합동 러쉬를 하는 거예요. 세그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막 떼거지로 몰려오게 되어서 그 중에서 몇 척은 살아남아서 한국의 중대형 군함을 경멸한다. 자, 이런 건데 그 중에서 유도니까 그냥 뭐 마구마구 때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4척의 북한 고속정, 공기부양정을 잡을 수 있다. 이 북한 공기부양정의 속도가 뭐 시속 90km다 뭐다 하지만 그게 뭐 로켓보다 빠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걸리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4대만 서북도서에 투입해도 북한 공기부양정과 고속정은 이제 그냥 다 제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북한의 기기화 부대들 엄청나게 많죠. 그런 것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먼저 그런 것들을 상대하려면 일단 북한 기기화 부대를 따라다니는 이 야전 방공 시스템을 먼저 제압을 해야 되죠. 그런데 북한판 토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거리 10km짜리 지대공 미사일 차량이죠. 그리고 M1992 자행고사포 그래서 이 자행고사포는 사거리가 4.5km 북한판 토르라고 하는 것은 사거리가 10km인데 그러면 기존에는 헬파이어 미사일이 8km 사거리니까 북한판 토르라고 하는 이놈 사거리 내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위험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거리 25km의 스파이크 앤 로스 또는 사거리 20km의 JAGM 이런 것들을 장착하게 되니까 토르 사거리 밖에서 얼마든지 토르를 딱딱 표적 찍어서 제거하고 토르가 다 제거되고 나면
더욱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뭐 비싼 미사일 날릴 필요도 없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비궁 이런 것들로 이 자행 고사포들 그냥 제거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방공망을, 야전 방공망을 이런 식으로 아주 수월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전에는 사거리 10km인데 우리의 펀치는 8km. 이 2km 이게 겁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얼마든지 들어가서 20km, 이 북한 사거리 거의 2배 밖에서 때려버릴 수 있으니까 아주 수월하게 북한 야전 방공망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헬파이어, 개량된 헬파이어 말씀을 드렸는데 AGM-114R1 헬파이어 2인데요. 이게 기존의 그냥 헬파이어 같은 경우는 대전차 미사일이니까 적 전차나 장갑차를 그냥 꽝 하고 때려서 격파시키는 게 끝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격파만 시키면 아까워. 왜? 그 주변에 보병들도 있잖아요. 전차 옆에 보병이 있고 장갑차 옆에, 장갑차에서 또 하차하는 보병들도 있고, 이걸 다 제거하고 싶어. 전차도 부수면서 옆에 있는 보병도 제거하고 싶고, 장갑차도 부수면서 옆에 있는 보병도 제거하고 싶은데 한 발로 그걸 구현한 게 124R1 헬파이어 2입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의 탄두를 크게 개량한 모델로 텐덤 탄두를 사용해 전차에 대한 강력한 관통력을 유지하면서도 연성 표적에 대한, 즉 사람에 대한 살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철 파편 슬리브를 적용한 특수탄두 IBFS를 적용한 모델입니다. 전차, 장갑차, 차량은 물론 벙커와 동굴, 밀집 보병 등 모든 유형의 표적에 최적의 살상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차량, 이게 장갑차일 수도 있고 픽업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차량 주변에 보병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차량만 때려요. 차량만. 그런데 이 개량된 이 탄두는 차량 때리고, 여기 지금 작아서 그렇지, 이거 크게 확대하면 여기 지금 사람 모양들 있죠. 여기에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까지도 같이 제거해준다 라는 게 이 헬파이어 2 미사일의 특징입니다. 아주 효과적이죠. 사람 죽인다 이러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전쟁 안 해야 되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아파치 공격 헬기의 핵심인 적의 기갑 부대를 어떻게 경멸하냐. 북한이 기갑 기기화 부대 많이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군단급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센 게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 사단인데, 그 105 사단 같은 경우에, 유경수 105 사단 같은 경우에 전차가 2개 여단이 있어요. 땅크 여단. 전차가 100대, 장갑차가 85대, 2개 여단이. 그리고 기보 여단이 있는데 전차 30대, 장갑차가 150대. 그리고 이제 포병 여단이 있고요. 포병 여단에 자행포, 그러니까 자주포 48문, 그리고 방사포, 다른 장르 로켓이죠. 12문. 이렇게 해서 60문의 자주 포병이 있고요. 자, 이래서 토탈해서 한 600대 정도의 기갑 기계화 차량이 이 유경수 105 땅크 사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파치 공격 헬기가 이제 4개 대대가 돼요. 72대. 그러면 이 4개 대대의 아파치 공격 헬기가 사거리 20에서 25km 정도의 스파이크 앤로스 미사일이나 AGM-179 JAGM 미사일이나 헬파이어 등을 장착할 수 있죠. 한 대당 최대 16발을 장착합니다. 그래서 16발 대전차 미사일 다 장착할 수도 있고 8발만 장착하고 나머지 2개는 이 대전차 로켓 19발들이 로켓 2통을 넣을 수도 있는데, 최대 전부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했다고 보면 최대 1152발의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600대 정도가 되죠. 그러면 우리 아파치 공격 헬기 4개 대대로 류경수 105 땅크 사단 같은 이런 최정상급, 이런 부대가 이제 북한에 한 3개 부대가 있는데, 이런 거 2개 부대를, 즉 군단급이죠, 그냥 한 번의 출격에 다 제압해버릴 수 있다. 물론 아주 원하는 대로 다 시나리오가 다 굴러갔을 때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전쟁은 변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한 번에 다 되기는 어렵지만 계산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일단 계산이야 뭐든지 해보는 거 아닙니까? 신나게. 그래서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다. 그런 정도의 능력이 우리 한국 육군의 이 공격 헬기가 가지고 있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105
근위 서울 유경수 105 땅크 사단이라고 막 자랑하는데 그냥 뭐 아파치 4개 대대 중에서 2개 대대만 딱 뜯어도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공격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 앞으로의 근미래다. 왜? 아파치가 36대가 더 들어오니까. 그래서 주한미군에 아파치가 24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육군의 아파치 72대, 주한미군의 24대에서 총 96대의 아파치 공격 헬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미연합군이 96대, 그러면 단일 전구에서 최대의 아파치 공격 헬기를 가지게 되는 그런 전구가 되는 거예요. 저건 누구냐? 북한이죠. 완전히 이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은 그냥 밥입니다. 밥. 그러면 김정은이가 야 이거 땅크 이거 계속 만들어 봐야 쟤들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20km 밖에서 JGM 쏘고 25km 밖에서 스파이크 앨러스 쏘고 이러면 왜 죽는지도 모르고 다 죽어버릴 텐데 야 땅크 이거 계속 만들어야 되겠냐? 라는 회의감이 들겠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야 이제 땅크는 그만 만들라우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엄청난 능력을 우리 한국 육군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건데 요는 우리 예산은 2조 9,600억 원, 미국이 제시하는 가격은 4조 7천억 원. 이 1조 7천억 원의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냥 가격을 후려쳐서 싸게 살 거냐? 또 미국이 그냥 가격을 안 깎아주겠죠. 그러면 이제 뭐 미사일 발수 줄이고 뭐 롱보우 레이더 숫자 줄이고 막 이렇게 들어갈 텐데 저희 바람이라면 롱보우 레이더는 더 줄이면 안 되죠. 더 많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또 어떤 슬기를 발휘해서라도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옵션 그대로 다 해서 2조 9,600억 원에 다 사올 수 있는 협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부터 협상하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